네, 안녕하세요. 흥지TV의 흥지입니다. 저번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응원의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데스크 쌤들이랑 같이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신다는 그 댓글을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은 보존과에 관련된 기초 용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존치료란 건요, 치아를 빼지 않고 기능적, 심미적,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치료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캐비티입니다. 치과에서 캐비티가 넓은데, 캐비티가 깊은데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와동이 넓은데, 와동이 깊은데 이런 뜻입니다. 캐비티는 충전을 하기 위해서 충치를 제거하고 모양을 형성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저번 시간에 충치는 캐리어스라고 말씀드렸었죠. 우선 레진 많이 들어보셨죠? 컴포짓 레진은 치과용 복합 레진이라는 뜻이고요. 임상에서는 간단히 레진이라고 부릅니다. 레진은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신다거나 시간이 많이 흐르면 변색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얀 김치통 있잖아요. 그 김치통에 김치를 오래 넣어 두신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김치를 꺼내보고 씻어보시면 그 하얀 김치통에 색깔이 밴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치아에도 그런 변색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레진은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루기가 비교적 쉬워서 많이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레진 충전은 레진 필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약어로는 RF를 사용합니다. 충치 치료 과정인데요. 시원 캐리어스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레진을 충전하고 광중압기로 조사해서 굳힙니다. 그리고 이제 교화 맞추고 다듬으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다음은 앞니 레진 치료인데요. 여기도 충치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치아 색과 비슷한 색으로 충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양을 다듬고 교환 맞추고 이제 부드럽게 다듬어주면 끝납니다. 앞니 같은 경우에는 형태라든지 색상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많은 기술력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금니보다는 치료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이아스테마, 치아가 벌어진 경우를 뜻하는데요. 이 다이아스테마의 경우에는 형태를 복원하려면 여러 가지 재료랑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레진 가격 중에는 가장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레진은 서비컬에도 쓰이죠. 이 치경부, 치아의 목 부위가 페인 현상이 나타난 곳에 수복하는 재료로 쓰여집니다. 페인 정도가 잇몸 안쪽까지 패였다면은 코드, 그러니까 실 같은 것을 잇몸 속에 넣어가지고 그쪽 이제 페인 부분을 드러나게 한 다음에 시술을 하고요. 심하면 레이저로 잇몸을 잘라내고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원래 치아의 형태로 제대로 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아말감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아말감은 약어로 AM을 사용합니다. 아말감 충전은 아말감 필링, 그래서 약어로 AF를 사용합니다. 보험이 되고 싼 재료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를 요즘에는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재료에는 수은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압수축이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재료가 수축을 해서 주변에 틈이 발생하고요. 그 사이로 충치가 생길 위험이 높기 때문에 비용 때문이 아니라면 굳이 추천하고 싶은 치료는 아닙니다. 다음 충전재는 글래스 아이오노머인데요. 이 글래스 아이오노머의 장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글래스 아이오노머는 적용이 좀 편하고 간단합니다. 또 치아에 좋은 불소를 함유를 해서 오랫동안 불소를 방출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래스 아이오노머도 역시 보험 적용이 돼서 가격 부담이 적으니까요. 아말감을 밀어내고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레진에 비해서 치아와의 접착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즉 잘 떨어진다는 뜻이죠. 색상이 다양한 레진에 비해서
이 글래스 아이오노머는 색상이 다양하지가 못해서 티가 많이 나요. 치아는 살짝 누런빛이 나는데 이건 좀 탁한 느낌, 그러니까 A4 용지색처럼 불투명해가지고 자세히 보면은 티가 확 납니다. 또 단점으로는 단단하지가 못하고요, 마모에 약합니다. 이 재료는 충치 치료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서비컬, 치경부 치료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 글래스 아이오노머 충전은 약어로 GIF인데요. 골드인레이 충전과 혼동하실 수가 있어서 치과마다 약어 사용법을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 GI는 가루와 액체로 되어 있어서요, 좀 이렇게 섞는데 노하우가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노하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그 오토 머신이에요. 그래서 좀 더 비싸지만 기계로 정확하게 섞어주는 재료도 있습니다. 몇 가지 회사에서 제작을 하는데요, 3M사의 케타필 그리고 케타몰라가 대표적입니다. 자, GI는 이렇게 캐비티 안에 다져 놓고 나서 기다렸다가 교합을 맞추고 팔리싱을 합니다. 성분에 따라서 광조사, 빛에 반응을 해서 굳는 것도 있습니다. 굳고 난 후에는 마찬가지로 교합 맞추고 이제 부드럽게 팔리싱하고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인레이인데요. 첫날에 충치를 제거하고 인레이가 들어가기 위해 적절한 캐비티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을 떠요. 그리고 다음 내원시 왔을 때 접착제로 이 재료를 붙이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총 2번을 내원하게 돼요. 인레이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레진, 세라믹, 골드 이렇게 나뉘는데요. 첫 번째 레진 인레이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레진 치료 방법은 입안에서 바로 붙이는 치료였지만 이 레진 인레이 같은 경우는 기공실에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강도가 더 높은 레진 재질로 만들어 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치아색이라서 심미적인 장점이 있지만 강도가 아무래도 다른 인레이보다는 약해서 큰 인레이 부위나 그 씹는 힘, 교합력이 강한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레진이기 때문에 변색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세라믹 인레이는 도자기로 만든 인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진보다 강도가 매우 좋고요, 또 신미성 또한 더 좋아요. 자연스럽다는 뜻이죠. 세라믹 인레이 종류는 이맥스, 라바 얼티메이트, 지르코니아 인레이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어떤 종류의 세라믹 인레이를 사용하는지 파악하시면 돼요. 세라믹 인레이라는 말 대신에 뭐 이맥스 인레이, 라바 인레이, 지르코니아 인레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어떤 걸 쓰시는지 정확히 아시는 게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골드 인레이 같은 경우에는 금으로 만든 인레이죠. 골드 인레이는 일단 파절 가능성이 없죠. 변색이 생기지도 않고요. 금이니까요. 그 대신에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충치가 주변에 생겼을 때 세라믹이나 레진 인레이는 이렇게 보면 색깔이 보이기 때문에 아, 충치가 생겼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골드 인레이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충치가 생겼을 때는 발견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미성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캐비티의 형태에 따라 또 충치의 깊이에 따라 골드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세라믹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걸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께서 이 경우는 이 재료가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재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재료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레이인데요. 온레이는 범위가 넓은 인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두를 덮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온레이 같은 경우는 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아예 안 하시고 크라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장님마다 진료 철학이 좀 다르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유를 여쭤보시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염인데요. 치수가 펄프고 염증은 ITIS가 붙습니다. 그래서 펄파이티스죠. 뒤에 ITIS가 붙으면 무슨 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아 내부 신경에 염증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치료 같은 경우에는 2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펄프토미와 펄펙토미가 있습니다. 펄프토미는 치수 절단술이라고 해요. 일명 토미라고 부릅니다. 주로
유치나 치아 뿌리가 완성되지 않은 영구치의 그 치관 부분, 머리 부분의 신경을 모두 제거를 하고 뿌리 부분의 치수는 보존을 해서요, 치수의 생활력을 유지하는 술식이에요. 이 시술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마취를 하고 우식된 부분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럼 치아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리겠죠?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의 신경 조직을 제거합니다. 다음 생리식염수로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요, 뿌리 쪽에 있는 치수 표면을 멸균한 솜으로 압박을 해서 지혈을 합니다. 그 다음 수산화칼슘이나 FC를 넣고 임시 충전해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오면 임시 충전한 것을 제거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영구 충전을 하게 됩니다. 펄펙토미는 치수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근간 부분의 신경 조직 전부를 절제해내는 술식이에요. 유치의 경우에는 신경을 제거한 자리를 영구치처럼 가타포차라는 그런 재료를 충전하지 않고요, 수산화칼슘이나 비타팩스 등으로 가봉을 해요. 그 이유는 그 근간에 있는 치수를 모두 제거한 경우에 영구치에서는 치수가 들어있던 그 관 안을 완전 밀폐할 수 있는 재료나 약재를 사용해서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유치의 경우에는 다음 영구치가 나올 때 이런 재료들이 그 과정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재나 재료 선택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의 뿌리가 흡수가 되면서 영구치가 맹출되니까 흡수가 가능한 약재로 뿌리 부분, 근간을 밀폐시켜야 됩니다. 요즘에는 신경관은 충전하는 재료로 MT라는 재료를 또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치수 치료를 한 치아에는 일반적으로 크라운을 씌워주는 게 원칙인데요, 유치의 경우에는 보통 SSC, 스테인리스 스틸 크라운으로 씌워줍니다. 영구치의 경우에 신경치료를 전문용어로는 근관치료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엔도돈틱스, 줄여서 엔도라고만 얘기합니다. 근간은 뿌리 내부의 동굴 같은 공간을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루트 캐널입니다. 치과에서는 줄여서 그냥 캐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신경치료 과정을 보면서 용어를 설명드릴게요. 첫날에는 신경을 제거하기 위해 치수관 개방을 하게 되는데요, 영어로는 액세스 오프닝, 약어로는 AO라고 합니다. 액세스가 입장, 접근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접근하여 오픈한다, 치수 접근을 위해서 치아를 오픈한다, 이런 의미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치수를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발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펄프 익스타페이션, 약어로는 PE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근간 내부에 약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근간을 넓히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치아도 정말 작지만 그 안에 신경관은 바늘이 들어갈 정도로 정말 얇기 때문에 그 관을 넓혀주는 작업을 해요. 그래야 약재가 잘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근간 확대, 캐날 인라지먼트, 약어로는 CE를 사용합니다. 이런 작업들 중간중간에 신경이나 치질에 찌꺼기들이 그 안에 남아있으면 근간이 막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계속 세척하는 작업을 거치고 또 작업을 하고 세척하고 작업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세척 과정을 근간 세척, 캐널 이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약어로는 CI입니다. 신경치료의 마지막은 약재를 채워서 근간을 밀봉하는 과정, 바로 근간 충전입니다. 캐널 필링, 약어로는 CF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삭제한 치아의 공간을 단단한 재료로 메워주는 건데요, 기둥이라고 표현하죠. 이걸 치과에서는 코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씌우면 신경치료 과정이 끝이 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AO, 치수관 개방, 치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치아를 삭제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PE, 발수, 근간 내에 치수를 제거합니다. 그 후 CE, 근간 확대를 해줍니다. 중간중간에는 CI, 근간 세척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CF, 근간 충전입니다. 근간 안을 치과용 재료로 충전해서 밀폐시켜줍니다. 후에 삭제된 치아의 공간을 코어로 보강해줍니다. 만약에 치질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뿌리 속에 나사를 넣고
그 위에 코어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치료를 바로 포스트 코어라고 얘기합니다.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치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치료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치아가 약할 수가 있어서요. 딱딱한 음식이나 과한 교합력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존 치료의 약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엔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